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못하지 않을까? 아, 이게 자기 의심이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이거 자기 의심이었구나. 의심일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구수진입니다. 알로하. 오늘은 이건 내 생각이고 7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자기의심입니다. 자기의심 많이 하세요? 자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는 자기의심이라는 단어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완전 전문가거든요. 되게 잘해요, 자기의심. 뭔가 자신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지만 저 머릿속에서는 약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양가적인 나 자신이 존재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떤 하나는 되게 긍정적일 때의 수준인데 잘할 거야, 넌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아이가 하나 있고, 하나는 네가 뭔데? 너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지?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항상 끌어내리는 그런 부정적인 수준이 있어요. 근데 어제 책을 읽다가 되게 반가웠던 문구가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고. 90% 이상 준비된 사람들은 부족한 10% 때문에 주저하며 용기 있게 손을 들지 못한다. 부족한 10%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 수 있는 용기가 100%의 능력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조금씩 써내려가려 한다. 이런 종류의 글이 바쁜 사람들 눈에 시시하게 비춰질까 싶어 걱정된다. 전차칸에서 주머니에 쑤셔넣었던 신문을 꺼내 큼지막한 활자에만 눈길을 주는 독자들 앞에 한가롭기 그지없는 글자들을 나열해 지면이나 잡아먹는 짓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그런 자투리 시간밖에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보낼 격렬의 눈초리를 무릅쓰고 이 글을 쓴다. 이런 말을 하면 비웃지 않을까?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무례하다고 화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나는 모든 인간은 날마다 창피를 당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생각조차 할 때가 있다. 나스메 소세키는 어쨌건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되게 알려진 그런 작가잖아요. 국민 작가라고 불리는 이 사람조차 자기가 쓰는 글이 시시하게 보여질까봐, 창피를 당할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썼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독립출판을 하기 전에 했던 그 고민들이 막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지는 되게 오래됐었는데 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게 결국은 자기의심, self-doubt 때문이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책을 내도 될까? 내가 이 책을 내서 읽는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건 아닐까? 어디까지 막 이렇게 내려갔냐면 그 질문이, 내가 이 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종이가 된 나무한테 미안한 일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가 잘하고 있으니까 쓰라고, 이미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친절하게 수진아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계속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나 이거 괜찮을까? 그러니까 저 안에는 계속 불안이 너무 크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내 글을 읽어달라고 말하기도 너무 부끄럽고 이러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괜찮을까? 텀블벅을 열기 전에는 텀블벅을 열어도 되나? 근데 텀블벅을 열었는데 하루 만에 막 100%를 넘고 이렇게 몇백 프로를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달성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내 글을 아직 못 읽어서 사준 건데, 후원을 해준 건데, 어떡하냐, 이거 뽀록 나는 거 아닌가? 내 실력이? 그러고 그 책이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읽어주잖아요. 읽고 나서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이 부분 너무 좋았고, 사실 기대 안 하고 읽었는데 진짜 이 마음이 막 울리는 이야기였다? 이런 평을 해주는 친구들, 그리고 몰랐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니야, 나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냥 인사치레야. 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독립출판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전 산티아고 순례길이 좀 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걷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나는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사람이 눈물 짓고 이런 감정을 느꼈던 공간에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설득이 되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수진님 그 글 너무 좋았고요, 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동받았고, 저 이런 부분 너무 좋았고, 이런 식으로 DM을 보냈어요.
너무 좋게 읽었으니까 이 사람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다고, 글을 써줘서 고맙고 책을 써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막 구구절절 해가지고 보냈는데,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아,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던 사람들도 이런 감정이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진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나한테 설명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좀 의심을 내려놔도 되겠다? 나에 대한 의심을 조금은 내려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심이라는 게 끝도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내가 못했던 시절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했던 실수들 다 알고 있고, 근데 자기한테 좀 관대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출판하면서는 이게 안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막 그런 내용만 찾아 헤맸어요. 막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여기서 어떤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냐,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 같냐. 사실 완벽을 원했기 때문에, 아니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리뷰를 찾아다녔던 것 같기도 해요. 거봐, 내가 맞았지? 내가 했던 그런 자기 의심들이 맞았지? 약간 이런 거를 나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건설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질러야 될 때도 있다. 자기를 믿는 것? 그게 일단은 시작의 반이다. Believe you can and you are halfway there.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이게 결국은 절반이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할까? 내가 그럴 자격이 될까? 내가 뭐라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오케이, 나 할래.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이 결국 이 전체 일의 절반까지 온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그 순간이 절반까지 온 거다. 정말 모두가 하는 건가 봐요. 자기 의심이라는 거는. Doubt kills more dreams than failure ever will. 진짜로 실패하는 것보다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의심하는 게 더 위험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이게 결국은 의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잘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못할 가능성만 자꾸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그 가능성은 있으니까, 모든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저 며칠 전에 좋아하는 팀한테서 메일을 받았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 만약에 몇 달 전에 저였다면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내가 이거 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거 하면 한다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사람들한테 신뢰 끼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신나요, 저 할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셔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거나 안 하거나 두 가지의 선택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 잘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하기로 하고 그게 잘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자기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저렇게 할 거면 그냥 하지 말지. 저 사람 그거 한다고 난리 치더니 뭐 저거밖에 못했네? 뭐야, 나대더니 저게 다였네?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잣대를 남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도 남한테도 관대해지고 싶어서. 결국 나한테 관대해지고 싶어서 남한테 더 관대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질랭이였죠, 남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그리고 좀 뻔뻔해지는 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저는 책을 쓰고도 이 책을 저자, 글쓰니, 작가 이런 말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그냥 뻔뻔하게 써요. 이제는 그냥 독립출판물, 작가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뻔뻔해지기로 했고, 그 뻔뻔해지는 걸 보고 누군가가 뭐야 나대, 이렇게 하면 나대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좋게 봐줄 테고, 안 좋게 봐주는 사람들은 안 좋게 볼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조금씩 더 뻔뻔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겸손이 미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우리가 그 자기 의심을 계속 많이 하는 게? 근데 그거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이만큼이 되나?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나는 내 단점, 실수했던 거, 모질한 점, 남들이 알 수 없는 것까지 속속들이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애껴줘야 되는데, 내가 나를. 그리고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 또 하나는 지지자를 찾는 거. 어차피 할 거면 좋은 이야기 듣고 잘하는 게 좋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좋잖아요. 나 잘 될걸? 이러고 잘 이렇게 재밌게 해내는 게 더 좋잖아요. 나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친구, 주변 사람들, 부모님, 가족, 누구든 찾아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용기를 얻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 단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나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부족을 찾아라. 그래서 그 부족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내 의심을 털어놓고 그 사람들이 그 의심을 활활 불태워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지지자가 없다 그러면 나를 그냥 나눠요. 아까 그랬잖아요. 한 명은 되게 긍정적인 수진이고 한 명은 되게 부정적인 수진이 있는데, 긍정적인 수진한테도 발언권을 주는 거죠. 저는 아침에 모닝 페이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막 이렇게 다 적어놓고 나면은 머리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꼭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게 되더라고요. 수진아,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고 잘할 거고 잘하는 방법을 찾을 거고, 그리고 말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 사랑해. 너 진짜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계속 써요. 그러고 나면은 그날만큼은 자기 의심하는 수지는 좀 힘을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좀 꾸준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죠? 진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도 축구 감독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 많다, 어차피. 막 잘 뛰고, 막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모두 한 번에 보고, 뭐 어떤 걸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가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게 무너지면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무너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심을 거둘 수 있는 능력? 그걸 스킬이라고 표현하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기술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익힐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의심은 어차피 들 테니까 그거를 이렇게 꺼버리는 실력? 그거를 키워봅시다. 이게 진짜 모든 책마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똑똑하고 멋있고 재능이 많고 굉장한 사람도 아니잖아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신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큰 비전을 품지 않는 것은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움츠러들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어린이들처럼 우리 모두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빛나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빛날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 허용합니다. 스스로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재능을 찾는 수요가 있다면 판단과 선택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셀프 의심이 이어질 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건 내 몫이 아니다. 그거 판단하는 건 소비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미리 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결심, 디시즌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른 대안들을 잘라 없애다라는 뜻이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뭐 어쩌까 저쩌까 이게 아니라 한다. 한다 이것만 남겨놓고 다른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뭐 완벽은 하면서 만들어내면 되고 일단 해야 완벽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근데 진짜 말의 힘이 진짜 중요한 게요. 자기 의심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기억을 하고 아 이게 자기 의심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자기 의심이었구나. 이거 자기 의심이었구나. 알아차리고 걔를 팍 꺼버리는 거죠. 이름이 있어야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딱 자기 의심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고 의심일 뿐이에요. 거기에 힘을 주지 말고 다른 게 더 잘 되게 여기다가 비료를 막 뿌리는 거지.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할래요. 나도 나한테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건 뭐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사람이 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아시죠? 이렇게 바이!
그러니까. 인생은 안전지대 끝에서 시작된다.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밀리의 서재에서 제가 이 책갈피 해놨던 말들? 그걸 그냥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전부 다 자기의심에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모두 느끼기 때문에 진짜 재밌는 감정인 것 같아요, 자기의심.